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김우식 와은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증시 말 그대로 이 냉탕과 온탕을 오갔었죠. 주 초반에는 상당히 부진했다가 주 후반에는 그래도 조금씩 이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증시야 뭐 서킷 브레이크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월요일 최악의 폭락 이후에 차차 회복되는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글로벌 증시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주에 플러스 2%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에서 거의 꼴찌의 성적인 마이너스 3.2% 급락으로 일단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정시가 후진적인데 무슨 선진국형 세금이냐 해서 금투세 이슈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커졌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자, 미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엔킬 자금, 청산, 우려, 또 전쟁 확산 관련된 얘기 등 때문에 월요일 시초가가 무려 마이너스 6%까지 급락했지만 이후 한 주간 회복되면서 마감을 했죠. 3대 지수를 놓고 본다 그러면 한 주간에 약보합으로 마감할 정도로 복원력이 미증시는 대단히 좋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엔킬 자금 청산 같은 경우는 단기 피크가 지난 것 아니냐. 물론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그리고 일본은행 부총재 신이치의 금리 인상 중단 얘기. 자, 그것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됐죠. 리스크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우는 7월 ISM 서비스업 지수, 또 목요일 미 주간 신규 수급상 청구 건수, 우리 평소에 이런 거 보지도 않았잖아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완화가 됐다는 것은 아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장된 것은 아니었나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AI와 반도체주를 이끌었던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주에 월요일 90달러까지 급락했다가 한 주간 마이너스 2% 성적인 104달러로 끝났거든요. 잘 끝난 것 같고요. 자, 메타 같은 경우는 한 주간에 플러스 6%, 일라일리가 호실적 덕분에 10% 급등했다는 점.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 나머지 섹터와 종목들도 주 초반에 급락세를 어느 정도는 만회하면서 마감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지난주 월요일 대폭락의 쇼크가 나왔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로 낙폭이 컸었는데 이 정도 급이라 그러면 뭐 닷컴 버블이나 9.11 테러 사태, 금융위기, 우리 코로나 팬데믹 가장 가까운 것은 그 정도나 가능한 수준인데 월요일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단했었고, 다행히도 화요일부터 지수는 회복이 됐지만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6%의 주간 하락률을 기록할 정도로 부진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코스피가 주간으로 볼 때 하락률 글로벌 1등에 가까운 꼴찌를 기록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 국면인데 실적에 따른 종목들의 어떤 변동성도 지난주 시장을 조금 혼란스럽게 했던 변수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 턴어라운드 모먼트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번 주도 이 변동성이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PI, PPI 물가 지표들 발표되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자, 경기 침체 우려가 최근에 있었던 만큼 중요하겠죠. 이번 주 봐야 되는 주요 일정들 한 번씩 짚어주시죠. 네, 뭐 이번 증시 급락의 여러 이유 또 단초 중에 하나가 또 경기 침체였지 않습니까? 약간 완화되긴 했지만 그 경기 침체가 아니고 우려라고 해야 되겠죠. 경기 침체 우려가 컸었는데 이번 주도 아마 경제 지표에 많이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CPI가 가장 중요한데 CPI 같은 경우가 3.2 정도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고, 또 우리 경기 문제니까 또 소매 판매 지표 중요하고요. 또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지표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주 발표되는 실업상 청구 건수에도 목을 맬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지표에도 시장의 변동성 키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제 지표 외에는 지난번에 하마스 헤즈볼라 또 주요 인사 사망, 또 주말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이스라엘이 학교를 가져지고 학교를 폭격해서 100여 명이 또 사망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중동 관련 돌발이 또 이번 주에 없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자, 실적 발표 거의 뭐 끝나가는데 홈디포나 월마트 같은 경기 소비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물론 영향력은 이제 적을 것 같습니다만은 반도체 관련
이런 이벤트도 있다는 것 챙기시고, 또 큰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는 것은 CPI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작은 이슈와 일정에도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략 구강의 증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방향성은 맞았는데 변동성은 엄청났죠. 전 폭락 이후에 후회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PR 25배까지 빠졌었고 우리 PR로 놓고 봤을 때는 거의 8배가 깨지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었죠. 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지난주까지 이어졌던 어떤 큰 리스크, 뭐 엔캐리 자금 청산의 리스크라든지 또 경기 침체에 가는 우려 같은 경우가 좀 완화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돌발이 없다면 지난주 후반까지 이어졌던 반등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크게 본다 그러면은 중동 불안 계속되고 있죠. 거기다가 8월 20일 상당히 중요한 잭슨홀 미팅이 있고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8월 말에 또 주요 변수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분을 조금 만회하는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과연 어떻게 세워야 될지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투자자분들도 참 많거든요. 방향성 짚어주시죠. 네, 시장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도 않았던 지표에도 아주 예민하게 움직일 정도라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는 글로벌 증시를 못 따라가다가 빠질 때는 꼴찌로 1등으로 빠질 정도로 우리 증시는 유리 멘탈입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주 큰 변동성은 좀 지난주에 지나갔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8월 증시 정말 힘들죠. 힘들지만은 아마 남은 하반기를 위한 포트폴리오의 재편 기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라든지 뭐 엔킬 자금 청산, 거기다가 또 AI 모멘텀에 대한 회의감, 또 전쟁,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믿을 만한 것에 기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실적 시즌이 이번 주에 마무리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 특히나 실적보다도 3분기라든지 그 이후에 실적 전망이 좋은 기업들에다가 밸류에이션이 낮은 기업, 상당히 종목은 좀 압축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든지 방산바이오, 화장품, 게임 등등의 어떤 섹터가 거론되고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마 이번 8월에 앞으로 가을이나 남은 하반기에 주도할 섹터와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폭락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는 물론이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어떤 섹터와 종목이 갈 것인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 방향이 정해진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편견 없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마 차선의 전략이 아닐까. 최선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하는 것이지만은 예상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로 올라오면 편견 없이 따라가는 것이 차선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우식 와은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